당신은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언제쯤 은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한국인들은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려움부터 느낍니다. 노후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현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이 자유가 아니라 생존의 연장선이라는 점. 오늘은 한국 은퇴자들의 현실을 앞서 살펴본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한국인의 은퇴 시점은 너무 빠르다. 한국인의 평균 은퇴 나이는 남성 72.3세, 여성은 70.4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은퇴란 정규직 일자리 기준이 아닌 어떤 식으로든 수입 활동을 그만두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55세 전후로 정규직에서 퇴직한다는 점입니다.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도 정년이 60세 전후이고 실제론 50대 중반부터 퇴직 압박이 시작됩니다. 은퇴는 빠르지만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 퇴직 이후 약 30년을 준비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 퇴직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노후 준비. 대다수 한국 직장인들이 은퇴 후 믿는 구석은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퇴직금 평균 수령액 약 1억 2천만 원. 월 노후 생활비 평균 240만 원. 단순 계산하면 퇴직금만으로는 약 4년 5년밖에 못 버팁니다. 그 이후는 개인연금, 국민연금, 자산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평균 62만 원, 사적연금 가입률은 50% 미만, 수령액도 미미. 대부분의 은퇴자는 노후에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3. 고령층의 소득활동, 자발적이 아니라 생계형. 일본의 시니어들은 건강유지나 사회참여 목적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반면 한국의 고령층은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이 대부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중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약 36%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노후에 하고 싶은 일은? 이라는 질문보다 노후에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더 현실적인 사회. 4.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부족. 한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복지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편입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40만 3천 원 2025년 기준. 전체 노인 중 약 70%가 수급하지만 절대 부족. 의료비 본인 부담률, 고령자에게도 20에서 30% 이상. 만성질환이 많은 시니어에겐 큰 부담. 공공임대주택 비율 일본은 약 30%, 한국은 5% 미만. 교통복지 일부 지자체 지하철 무료 하지만 전국적 제도화는 미비. 고령층을 위한 인프라, 주거, 복지 시스템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5. 노후의 자산 격차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부유한 은퇴자는 해외여행,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 제2의 인생을 즐기며 삽니다. 하지만 하위 50%의 은퇴자들은 자녀 뒷바라지, 전세월세 걱정, 병원비 부담, 노후 파산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서울의 65세 이상 1인 가구 10명 중 6명은 월세를 내거나 가족 도움 없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더 이상 평등하지 않습니다. 자산 격차가 곧 은퇴 격차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6. 은퇴 이후 이중고에 시달리는 한국인. 한국 은퇴자는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겪습니다. 부양 의무, 자녀 교육, 결혼, 주택 지원까지 부모 책임. 60대에도 여전히 자녀 뒷바라지 중. 노후 대비 부족. 자기 자신조차 돌보기 어려운 상황. 이로 인해 많은 한국 시니어들이 은퇴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 느낍니다. 끝없는 노동과 희생의 삶입니다. 끝으로 반문과 제안. 한국의 은퇴자들은 미국처럼 연금으로 여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일본처럼 지역사회에서 보람있게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참고 견딜 뿐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일까요? 이제는 나중에 준비하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 정책도 개인의 준비도 가족의 역할도 모두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 단순한 생존을 넘어 존엄과 의미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한국처럼 빠른 은퇴, 낮은 연금, 가족 중심 문화가 있는 사회에서는 은퇴자 스스로의 가치관 재정립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은퇴자가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관 7가지입니다. 1. 나는 여전히 쓸모 있다는 자기 존중. 나는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니지만 나는 무가치하지 않다.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 상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험, 노하우, 인격, 삶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는 귀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퇴직한 사람이 아닌 인생 경험자로 정의해 보세요. 2. 자산이 아닌 시간을 자산으로 여기는 태도. 현역 시절에는 돈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시간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손주 돌봄, 봉사, 취미, 여행, 글쓰기, 그림, 유튜브 등 창작 활동. 이 시간을 어떻게 쓰면 가장 보람 있을까? 를 고민하세요. 3. 배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 배움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법, 건강한 식생활, 새로운 취미나 언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부는 젊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4. 나눔과 기여의 삶. 노후의 행복은 소비가 아니라 기여에서 온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가족 중심 문화에서 은퇴자는 내가 아직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녀 육아 도움, 지역사회 자원봉사, 후배 멘토링, 종교 신앙 공동체 참여.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을 때 삶은 다시 빛납니다. 5. 외로움을 이기는 인간관계 중심 가치관. 은퇴자는 자칫 사회와 단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옵니다. 부부관계 다시 정립, 친구와의 정기 만남, 동호회, 교회 노인정 등 커뮤니티 활동, SNS나 유튜브로 세상과 연결.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6. 건강은 취미처럼 가꾸는 것. 건강은 은퇴 후 삶의 기본 자산입니다. 하지만 단지 병원에 덜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을 즐겁게 유지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걷기, 등산, 수영, 요가, 텃밭 가꾸기, 반려동물 돌보기, 일상 속 규칙적인 리듬 만들기. 건강은 투자이자 삶의 도구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한 건강한 선택은 무엇인가? 7. 죽음까지도 준비하는 철학. 한국 사회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 금기시하지만 진정한 은퇴는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유언장, 장례 방식, 자산 정리, 신앙이나 철학적 준비, 관계 정리와 감사 표현.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 결론, 은퇴는 이름이 아니라 다시 찾는 시간. 잃은 것은 직장과 수입이지만 되찾는 것은 시간, 관계, 가치, 여유입니다. 은퇴란 끝이 아니라 자기 삶의 진짜 의미를 찾는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